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상담에 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했다는 그분은 말을 시작하자마자 울기부터 했습니다. 울다가 말하고 말하다가 울고 그렇게 그분과 1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토록 울었던 이유는 가난해서 겪는 서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세요. 최면심리상담사 미학입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마저 이해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의 눈물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알아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서러웠던 거지요. 가난의 서름, 저도 정말 많이 겪어본 거라서 마음이 참 아팠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비단 어느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부의 왜곡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상태를 가난이라 부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부자인 사람에 비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오히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불편함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행복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하죠.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행복했다. 여러분은 왜 부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수많은 대답이 있지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행복.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불행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행복하고 싶어서일 때 우리는 행복에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부자가 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으로는 부자가 될 수는 있어도 행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으니 부자 될 생각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부자는 행복, 가난은 불행, 이런 등식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가난할 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행복할 수 없다. 많은 부자들이 이 말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후배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부를 추구하되 가난한 현실에서도 행복을 느끼면서 부를 추구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몸은 가난해도 마음은 부자인 사람과 몸은 부자인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행복도는 대부분 전자가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가난은 불편함, 서러움, 억울함 이런 걸 겪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도 부자, 몸도 부자 이렇게 되고 싶어 하죠. 가난이란 무엇일까요? 가난의 의미는 나이마다 다르고 인생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가난이란 부모와의 이별이 될 수 있고 10살 어린이에게 가난이란 왕따의 빌미가 될 수 있고 30살 청년에게 가난이란 엠포가 될 수 있고 중년에게 가난이란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고 노년의 가난이란 사회의 짐이 될 수 있고 분명한 건 가난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해지는 길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있는 부를 추구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난에 대한 편견을 깨부수고 가난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가난에 대한 의미를 다시 세우는 마인드 변경 작업이 요구됩니다. 부의 추구 목적은 행복에 있어야 하니까요. 신경림 시인은 한때
서울 기름동 삼동네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 시절 자주 들르던 술집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가난한 한 청년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의 부정과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열혈 청년이었죠. 시인은 어느 날 그 청년에게서 고민을 듣게 됩니다. 청년은 시인의 단골 술집 딸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자신이 너무 가난해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가난한 노동자인 청년, 딸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허락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청년과 술집 딸은 헤어짐과 만남을 여러 번 반복했다고 합니다. 청년의 고민을 들은 신경림 시인은 청년에게 용기를 주면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혼을 한다면 주례도 서주고 결혼 축하시도 써주겠다. 우여곡절 끝에 청년과 술집 딸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예식장을 빌리기엔 너무 가난했고 또 노동운동으로 지명수배자 신세라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좁고 허름한 지하실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축하객은 10대 명이 전부. 약속대로 신경림 시인은 주례를 서주었고 결혼 축하시 한 편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혼식 끝나고 집으로 온 시인은 시 한 편을 더 쓰게 됩니다. 가난으로 인해 두 사람이 겪었을 소름과 아픔들을 떠올리며 말이죠. 시는 영혼의 비타민, 시에서 답을 찾다. 오늘은 바로 그 시입니다. 가난 때문에 두 사람이 겪었을 소름과 아픔들을 떠올리며 쓴 시. 가난한 사랑 노래.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신경림.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너의 숨결. 돌아서는 너의 등 뒤에 터지던 너의 울음. 가난하다고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결핍이 때로는 충족을 완성하게 되는데 가난한 청년의 사랑을 완성시킨 것은 오히려 결핍이었을지 모른다며 시인은 두 사람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신경림 시인은 이 시를 통해 가난하기에 더욱더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가난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삶의 지침에서 청빈낙도가 사라진 지도 좋기 100년은 넘었을 테지요. 저도 여러분도 행복이 있는 부유한 차원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난을 두려워하는 순간 가난에 붙잡히게 된다고. 마음에 콘크리트를 쳐야겠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 대가로 당신은 먹기는 할 것이나 살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조지 버나드 쇼의 말처럼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이 인생에서 큰 굴레이자 멍해가 될 수 있기에 그것을 뛰어넘는 담대함으로 한 발 한 발 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을 클릭해 우리 항상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점점 나아지고 점점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